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68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을 위한 기적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탈락시키며 돌풍을 일으킨 신태용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에서 불운한 판정 속에 패배했지만 아직 두 차례의 기회를 통해 파리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패배에도 신태용 감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적 지지와 성원은 여전한데요. 신태용 감독 역시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우즈벡전 패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림픽으로 향하는 신태용 감독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8강에서 탈락하며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제왕과도 같은 상황이죠.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결승 진출팀 그리고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 아시아의 두 개의 팀이 결정됐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민국에 패했던 일본이 이라크와의 준결승전에서 2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 및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르면서 역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0시 30분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의 결승전은 양팀 모두 이미 파리올림픽 본선을 확정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대회 우승을 걸고 싸우게 됐고요.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경기는 바로 5월 3일 금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3위 결정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3.5장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그리고 3위 결정전 승리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3위 결정전에서 패배한 팀은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프랑스 파리에서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의 3위 결정전을 승리하면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고, 패배하더라도 아프리카 지역 예선 통과팀과 마지막 한 차례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쉬게 했었지만 카타르와의 8강전, 이라크와의 4강전은 이 선수들을 총출동시키며 오히려 조별리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죠. 이라크와의 경기도 슈팅 숫자 16번, 두 차례의 득점 과정에서도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한일전 패배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결승 진출, 파리올림픽 본선에 자격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조별리그에서 호주와 요르단을 꺾고 8강에서 대한민국을 승부차기로 이겨낸 우즈베키스탄은 분명히 체력적인 어려움을 우즈벡전에 느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이번 대회 최강팀으로 꼽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도 훨씬 더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현 시점까지 무실점의 다득점 행보를 이어가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무려 28개의 슈팅을 뿌릴 정도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유효 슈팅이 4개밖에 되지 않지만 5번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이 3골, 4골, 5골 차로 이겨도 무방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대회에 들어서 가장 고전했던 인도네시아가 아예 부진한 경기를 보였던 것은 아닌데요. 철저한 수비 그리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고 먼저 골을 넣고 앞서갈 뻔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분기점마다 판정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경기 중국인 중심이 경기를 관장하면서 뭔가 애매한 상황들, 조금 이제 어느 쪽으로도 쏠릴 수 있었고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상황들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의 유리한 판정을 계속해서 내렸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퇴장 판정이라든지 혹은 페널티킥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공격 역습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파울로 차단할 때도 경고라든지 강력한 제재가 이뤄졌어야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도네시아가 힘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교묘하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은근하게 인도네시아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것은 경기 도중에 신태용 감독이 큰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들었고 신태용 감독도 경고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막판에 퇴장을 피하기 위해서 신태용 감독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 요르단전, 호주전까지도 경기 내용과 공격 빈도에서 앞섰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최전방 공격수 네덜란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에서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었던 것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라인에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있는 인도네시아였는데요. 나머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최전방에 스트라이크 선수 대신 사난타 선수를 배치한 것 외에는 위탄 술레이만과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가 2선 공격수로 배치됐고 좌우 윙백으로 프라타마 아르한과 라흐만,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추아운과 제너, 3백에는 허브너, 리즈키, 페라리, 그리고 골문은 아리 골키퍼가 지켰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오딜로프를 최전방에 둔 4-2-3-1 포메이션으로 기존의 최정예 멤버를 출전시켰고요.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도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무엇보다 강력한 이유는 자국 우즈베키스탄 프로 1부 리그에 우즈베키스탄 23세 이하 팀, 이 올림픽 팀을 소집해서 참여시키면서 극한으로 조직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어느 팀보다도 유기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카파자 감독 역시 빼어난 전술적인 능력을 이번 대회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조직력을 만든 것도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기술이라든지 특히 슈팅력,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빼어났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강력한 게 단지 자국 리그를 참가하면서 마치 프로팀처럼 23세 이하 팀 운영한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이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전반 18분에는 호시모프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내고 혼자 공을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슈팅을 때리면서 이 슈팅이 골대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요. 보시면 왼쪽 전방에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를 줬더라면 조금 더 유리한 공격이 될 수 있었겠죠. 전반 26분 같은 경우에는 라몬 알리에프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로빙 스루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했고 오딜로프가 파고들면서 바로 슈팅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인도네시아의 역습도 날카로웠는데요. 전반 28분 인도네시아의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선 핵심 공격수인 위탄 술레이만이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안쪽을 돌파하던 과정 속에 쿠사노프가 거친 태클로 이걸 저지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위탄 술레이만이 넘어졌는데 VAR 체크 결과 이 상황이 페널티킥이 아닌 것은 물론 파울도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애초에는 이 태클이 파울로 판정됐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이냐 안쪽이냐를 보기 위해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명확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인 것이 확인이 됐고 공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다리를 건드렸던 것으로 보였는데 주심은 이 상황이 정상적인 태클이었다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조금은 인도네시아 쪽에 아쉬울 수 있었지만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그 장면 직후 우즈베키스탄은 힘을 얻었습니다. 전반 30분에 중앙 미드필드인 파이줄라예프의 패스를 받은 보리예프가 그대로 먼 거리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고요. 37분에는 파이줄라예프의 로빙 패스를 받은 에르키노프의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0-0으로 끝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점유율 37.9%로 밀렸고 슈팅 숫자에서도 11대2로 크게 밀렸고 패스 성공률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가 이전에 그 어떤 경기보다도 부족했던 74.2%를 기록하면서 분명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대회 최강의 전력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조금의 힘든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전반전 공격을 주도하고도 득점하지 못하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에르키노프와 호시모프를 빼고 노르차예프와 잘롤리디노프를 투입했는데요. 특히 등번호 10번의 잘롤리디노프는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 선수가 들어감과 동시에 후반전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반 시작 5분 만에 압디라마토프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아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인해 간신히 인도네시아가 실점을 피하는 상황이 됐고요. 56분에는 보리예프의 패스를 받아서 오딜로프가 문전 우측에서 날카로운 대각선 슈팅을 연결한 것도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59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잘롤리디노프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요.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이 총공세를 펼치고 선제골을 노리던 와중에 61분 기적 같은 인도네시아의 선제골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스로잉 공격에 이어서 다시 한번 측면으로 흘러나온 공을 프라타마 아르한이 강력한 크로스 패스로 문전에 배달했고 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우즈베키스탄 골키퍼가 펀칭하기 위해 나왔는데 펀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골대 앞으로 그대로 공이 떨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난타 선수가 우즈베키스탄 선수 2명의 수비에 견제를 이겨내면서 공을 툭 밀어줬고 밀어준 공을 공격 상황에 가담했던 센터백 무하마드 페라리가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으면서 골망을 흔들었고 득점이 선언이 됐는데요. 다만 이 득점에 이은 환호가 곧바로 쉽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VAR 체크 신호가 왔거든요.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 프라타마 아르한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난타 선수의 발이 살짝 앞에 있었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 골이 성공이 됐다면 열세에 있던 인도네시아의 선제골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더 급해질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는 지키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소진할 수 있었거든요. 불운한 것은 이 장면 이후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기세가 꺾였고 우즈베키스탄은 끌려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살아나면서 더욱더 기세가 오르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고요. 이 장면 이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우즈베키스탄이 선제골까지 터뜨리게 됩니다. 68분 오른쪽 측면에서 함랄리예프 선수의 크로스를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 노르차예프 선수가 니어포스트 사이에서 빠져들어가면서 날카로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이 장면은 우즈베키스탄의 플레이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입니다.
72분 같은 경우에는 잘룰리디노프 선수가 내준 공을 파이줄라이프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간 게 왼쪽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등 인도네시아는 선제골을 내준 이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76분에 최전방 공격수 사난타를 빼고 켈리 스로이어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총공세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점골을 노리고 끌어올린 라인 뒷공간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77분에는 파이줄라이프의 왼발 크로스를 노르차이프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것도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또 한 번 우즈베키스탄이 추가골로 달아날 기회를 골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쪽에는 행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역시 판정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의 페널티킥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무산이 됐고 득점 상황도 무산이 됐고 또 역습을 펼칠 때마다 파울로 끊는 상태에서의 판정에 대한 기준도 조금은 아쉬웠고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84분에는 잘룰리디노프의 공격을 저지하려던 인도네시아의 센터백 주장 리즈키 리도 선수가 공을 걷어내면서 발을 올린 것이 상대의 급소를 가격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리도 선수는 다리를 빼려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VAR 체크가 들어갔을 때 결국 퇴장 판정이 나오자 굉장히 억울해했고 신태용 감독도 억울해했는데요. 주장이 빠졌고 수비라인의 핵심이 빠졌고 또한 소적 열세가 되다 보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쫓아가긴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졌지만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이 더 거세졌는데요. 86분에 잘룰리디노프 선수의 강력한 왼발 프리킥 슈팅을 아리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쿠사노프의 헤더 슈팅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 헤더 슈팅이 또 한 번 골대를 때리면서 인도네시아가 추가골을 면하는 것 같았지만 아르한 선수가 걷어내려다가 이걸 자책골로 기록하면서 결국 우즈베키스탄이 2대0의 쐐기골을 넣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스로이어의 패스를 받은 마르셀리노의 슈팅에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등 마지막 공격 시도까지 무기에 그쳤고요. 경기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이 또 한 번 골대를 때리는 등 우즈베키스탄이 경기 내용적으로나 전력적으로는 이길만한 자격을 보여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체력적인 문제와 징계로 빠진 선수들이란지 퇴장의 공백 등을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번 경기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충분히 올림픽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3위 결정전을 잘 준비해서 올림픽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 전에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우리 플레이를 했다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을 믿고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분명히 올림픽에 출전할 겁니다. 할 수 있다. 선수들도 믿지만 나도 믿는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신태용 감독이 이번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3위 결정전 잘 치르겠다고 했는데요. 주장인 수비수 리즈키 리도 선수가 3위 결정전에 뛸 수는 없지만 핵심 공격수인 스트라이크, 조별리그부터 한국전까지 중요한 골들, 중요한 공격 장면을 이끌었던 스트라이크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우즈벡전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인도네시아가 펼쳐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날 아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10,000 관중을 이룰 정도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팬들을 초청해서 많은 팬들이 이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열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경기 전부터도 이날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대표팀을 지지할 것이다. 신태용 감독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했던 팬들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공식 채널에는 비록 졌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심판은 정말 아쉬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있어도 우리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신태용 감독이 만든 우리 인도네시아는 역대급 팀이다. 높이 날아라.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위 결정전 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파리올림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5월 3일 금요일 0시 30분에 있고요. 이라크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를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 5월 9일 프랑스 파리의 클레르퐁텐에서 아프리카 예선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은 기니와 만나게 되는데요. 기니는 2023-23 이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4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4강전에서 이집트에 0대1로 패했고 3위 결정전에서 말리에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득점이 없었던 팀인데요. 기니가 그래도 아프리카 예선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는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전, 기니전을 통해서 충분히 파리올림픽 본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과연 이라크와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할지 자신한 대로 무려 68년 만에 인도네시아 축구의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태용 태풍, 한준TV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